아니, 우리의 전통을 한국어로 계승하겠다고? 한국어로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자 한 나라의 문화가 단지 말로만 전해졌다는 이유로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노래 한 줄과 이야기 한 구절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히말라야 산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시작 전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서쪽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의 작은 마을 마야탕에서 태어나고 자란 카일라스 타망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단 하나의 언어, 바로 한국어와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저와 저희 마을이 다시 문화라는 것을 되찾게 된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마을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건 TV에서 나오는 노래와는 전혀 다른, 가끔은 리듬도 없고 가사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이상한 노래들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겐 그 노래들이 곧 역사였고 이름이었고 울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가르족 전통 민요의 마지막 구전 전승자셨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마당에 작은 화토불을 피워두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둘러앉으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말씀하셨죠. 이 노래는 전쟁을 끝내던 날 부른 거야. 우리 마을이 살아남은 이유야.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노래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카트만두나 포카라로 떠났습니다. 휴대폰이 생기고 아이들은 BTS 노래를 흥얼거리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 마을에서 전통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은 할아버지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평소처럼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카일라스야, 이 노래들은 이제 내 안에만 남았구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그 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았지만 말씀을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라며 다행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말씀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기억해야 한다고요. 처음엔 공책에다가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가락을 적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그저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않게 남길 수 있을까? 누군가 이걸 나중에 찾아보려면 무슨 언어로 써야 하지? 이 언어가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 속에 지내던 어느 날 마을 근처 도시인 네팔군지에서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디지털 민속 아카이브라는 전시 부스를 보게 되었죠.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노트북 속 화면에는 한글로 정리된 베트남의 민요 가사, 인도네시아의 전통 신화 이야기, 그리고 태국 농민들의 속담까지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화면 가득한 깨끗하고 직선적인 글자들 속에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노래도 이렇게 남길 수 있을까? 그때 그 자리에서 한국인 관계자가 저를 보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아주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문자예요. 음절 하나하나까지 다요. 그게 우리가 옛 노래를 지키는 데 쓰이는 이유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노래들을 기록할 수 없다고 했고 어디에도 마가르어를 받아줄 글자가 없다고 믿고 있던 저에게 그 말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방 한쪽에 있는 라디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흘러넘기는 외국어 방송이었지만 그날따라 익숙하지 않은 그 리듬 속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KBS 월드 라디오입니다. 한국어 방송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낡은 공책에 무작정 한국어 흉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할아버지의 노래를 옮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는 기억 때문이다. 이 말을
우리가 안 죽은 이유는 기억 때문이에요. 라고 한글로 쓰기까지 정확히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 못하시게 된 이후 처음으로 제가 그분의 노래를 제 말로 불러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우리말이 아니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조용하고 작았지만 그 작은 기록이 언젠가는 마을을, 아니 세상을 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낯선 기호들이었고 그저 누군가의 문화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라는 절박한 사명 앞에서 그 낯선 문자가 저희 마을을 지킬 유일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노래를 한글로 남기겠다는 결심 하나로 매일 새벽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마야탕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KBS 월드 라디오입니다라는 익숙해진 오프닝 멘트는 이젠 저에게 매일의 예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책을 펴고 처음 들은 단어를 그대로 흉내 내듯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그 글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말 대신 건네주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고 마을은 너무 작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공책을 펴고 한국어를 적고 있을 때 시장통 아주머니 두 분이 제 옆을 스쳐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 집 막내가 이상하다지?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한다나 봐. 시도 때도 없이 끄적이더라니까. 그 말은 작게 들렸지만 제 가슴엔 무겁게 박혔습니다. 속이 울렁였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공책이 마치 부끄러운 낙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선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카일라스야, 넌 그 글자가 그렇게 좋니?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드렸습니다. 네, 엄마. 이 글자면 할아버지 노래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남게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죠. 이해해 주시는 것과 응원해 주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아이들 몇 명이 제 공책을 몰래 보고 흉내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쌌습니다. 야야, 나도 써볼래. 저기 그림 글자 있잖아.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눈물이 함께 솟구쳤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언어가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이었고 무엇보다 그 언어로 담으려 했던 저희 마을의 노래가 함께 비웃음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소를 돌보고 저는 마을 공사를 돕고 나면 밤이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정말 그만둘까? 이 모든 게 의미 없는 짓은 아닐까? 외국어로 우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웃긴 말인가. 하지만 그런 제게 다시 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셨습니다. 말을 잃은 지 오래되셨지만 그날따라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공책을 보시곤 입술을 떨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노래 적었어? 말끝이 뚝 끊겼지만 그 말은 또렷했습니다. 그 노래 적었니? 그 순간 저는 다시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공책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단어들, 그 외국어는 누군가의 언어가 아니라 이젠 저희 가족의 기억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함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쉽게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그 글자들이 나중에는 마을의 전통 노래와 연결되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 이거 할아버지가 부르던 그 노래 아니야? 이 글자가 그런 뜻이었어? 대박이다. 그렇게 하나둘 아이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마을 창고의 빈 공간을 빌려 조용한 글자 교실을 열었습니다. 문도 없고 창도 없는 그 허름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사랑해요, 기억해요, 고마워요를 따라 썼고 그 글자 옆에 저희 마을 민요
가사를 함께 써나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카일라스야, 우리 애도 데려와도 되니? 노래를 잊지 않게 해주고 싶어. 저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외로운 도전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글자가 진짜인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주한 네팔 대사관 문화부 초청장. 봉투는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제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주변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만두를 경유해 비자를 신청했고 예술제에 필요한 민요 가사를 정리하고 여행자 등록과 예방접종까지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글로 옮긴 민요 가사 원고는 손때가 탈 정도로 매만졌고 옷은 입을 만한 게 없어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 한 벌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산맥이 점처럼 작아지고 히말라야의 끝자락이 흐릿하게 사라져갈 때 제 안에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언어 하나로 여기까지 오는구나. 인천국제공항은 거대한 문명처럼 보였습니다. 자동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전광판엔 빽빽한 한글 안내문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배우기 어려웠던 글자들이 이곳에서는 세상의 기본 언어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바빴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으며 편의점, 지하철, 빌딩, 도로 모든 곳에 제가 쓰던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글자를 안다고 해서 그 세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예술제는 한옥 건물의 전통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각국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민속 문화를 발표했고 무대는 조용히 그러나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무대에서 한글로 번역한 네팔 민요를 처음 공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저희 마을의 숨결이 녹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심하게 뛰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 어머니의 숨결이 머무는 곳, 바람 따라 흐르던 아이의 웃음, 이제는 전설처럼 사라져가네. 그리고 무대 스크린에는 그 가사의 한글 자막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깊은 산의 품속, 어머니가 남긴 마음의 노래입니다. 아이가 웃던 시간, 기억이 된 시간, 그 순간 객석에서 작게 터지는 감탄,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박수 소리. 저는 눈을 감고 남은 마지막 소절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노래, 이 글자로 남기려 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한 한국인 문화평론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하필 한글로 부르신 건가요? 저는 있는 그대로 답했습니다. 사라지는 우리 마을의 민요를 한글이라는 기록, 언어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팔 문자로는 외국에 공유하기 어렵고 한글이 저희에겐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이내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진심은 너무 귀해요. 하지만 혹시 전통의 정체성이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통의 정체성, 바뀐다, 왜곡된다.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참 동안 가방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공책 속엔 빽빽하게 적힌 한글 가사들, 할아버지의 노래가 담긴 문장들,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흐릿하게 써둔 마가르어 번역. 그 모든 것이 처음으로 낯설고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카일라스야, 조상님들 앞에서 내 노래를 바꾸다니 그런 얘기 들리더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배신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손은 다시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아주 천천히 공책 한 귀퉁이에 써내려갔습니다.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리고 다음 장에 다시 조용히 민요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네팔어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매일같이 분주했던 거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연은 끝났고 축하와 격려의 말도 받았고 SNS에는 한국어로 민요를 부른 네팔 청년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은 건 축하도 뿌듯함도 아닌 묘한 허전함이었습니다. 내가 뭘 지킨 거지? 글자인가?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나? 그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운 어느 날 예술제 측 통역사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이주민 부모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분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통역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일라스 씨, 당신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통해 자기 문화를 지킨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센터의 조용한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한국말이 서툰 이주민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몽골, 필리핀, 러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같은 네팔 출신의 몇몇도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레 기대를 품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일라스 타망입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왔고요. 그곳에서 사라지는 노래를 지키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몇몇 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만났을 땐 그게 남의 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글자를 따라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단지 말이나 글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더라고요. 강의실은 고요했지만 공기에는 분명히 따뜻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몽골인 어머니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 듣고 그냥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언어는 마음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여정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복 위저고리 위에 네팔 전통 베스트를 덧입고 대사관 주최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한 네팔 인재교류 홍보대사 위촉식이었고 저에게 정식 직함이 생겼습니다. 포럼에서 저는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언어를 배운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음을 배웠고 관계를 배웠고 기회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고향에서 또 다른 카일라스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언어는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장내에 잔잔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어 멀리서 저를 응시하고 있던 한 통역사 선생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히말라야 능선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고 작은 마야탕 마을이 점처럼 보일 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형, 우리도 이제 한글 공부해요. 우리 노래 형이 써준 대로 외웠어요. 어른들은 반신반의하던 눈빛 대신 이제는 조심스레 기대를 품은 눈을 하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은 없으셨지만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 온기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회관 한쪽 벽에 라지브 한국어 희망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작은 책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쓰던 공책, 한국에서 받은 상장, 한글로 적은 마가르 민요 가사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마을 아이들과 모여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한글과 마가르어가 섞인 노래, 뜻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언어로 부르는 노래. 깊은 산에 살아있는 목소리여, 이 글자들 속에서 영원하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지낸 것들이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